치즈 제발 이렇게만 드세요. 중장년층을 위한 올바른 치즈 섭취법.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치즈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치즈가 몸에 나쁘다고요? 칼슘 덩어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치즈를 잘못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몇 장씩 드셨는데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즈 좀 끊으세요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치즈를 올바르게 먹으면 중장년층에게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드시면 뼈 건강은 물론이고 근육 감소도 막을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치즈를 얼마나 잘못 드셨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중장년층에게 치즈가 꼭 필요한 이유. 먼저 중장년층에게 치즈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근육량 감소예요.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3%씩 줄어들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가 버거워지신 적 없나요? 그게 바로 근감소증의 신호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치즈 100g에는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달걀 3개 정도의 단백질과 맞먹는 양이에요. 그런데 치즈의 단백질은 특별해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또한 치즈에는 칼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체다 치즈 한 장에만 해도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양이에요. 중장년층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이런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위험한 실수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치즈를 완전히 잘못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가공 치즈만 드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슬라이스 치즈, 스트링 치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가공 치즈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나트륨이 20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게다가 각종 첨가물, 유화제,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차가운 치즈는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중장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또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한 번에 여러 장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치즈는 칼로리가 정말 높아요. 체다 치즈 100g에는 4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이는 밥 2공기와 맞먹는 칼로리예요. 네 번째 실수는 다른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햄버거에 치즈, 피자에 치즈 이런 식으로 드시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버려요. 올바른 치즈 선택법. 그럼 이제 올바른 치즈 선택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연 치즈를 선택하세요. 체다, 모짜렐라, 까망베르, 고다 같은 자연 치즈가 좋아요. 가공 치즈보다 영양가도 높고 첨가물도 적어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리코타 치즈를 추천해요. 다른 치즈에 비해 지방 함량은 낮으면서 단백질과 칼슘은 풍부하거든요. 둘째, 숙성 치즈를 선택하세요. 파마산, 체다, 고다 같은 숙성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되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셋째,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우유, 소금, 유산균, 응유효소 이 4가지만 들어있는 치즈가 가장 좋아요.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건 피하세요. 넷째, 저염 치즈를 선택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나트륨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드세요. 치즈 섭취량과 타이밍. 치즈는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섭취량은 30에서 40g 정도가 적당해요. 슬라이스 치즈로는 1에서 2장, 자연 치즈로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예요. 둘째, 식사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후 3시경이나 저녁 식사 전에 드시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돼요. 셋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데 치즈의 단백질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넷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치즈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치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치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첫째, 토마토와 궁합이 정말 좋아요. 토마토의 리코펜이 치즈의 포화지방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해줘요.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로 카프레제 샐러드 만들어 드시면 완벽해요. 둘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치즈의 포화 지방을 중화시켜줘요. 치즈와 견과류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셋째, 베리류와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의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치즈의 단맛도 한층 업그레이드돼요. 넷째,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세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다섯째, 통곡물 크래커와 함께 드세요. 정제된 크래커보다는 통밀이나 귀리로 만든 크래커가 좋아요. 식이섬유가 치즈의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제 치즈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와인과 함께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가끔 특별한 날에는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함께 드시면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둘째, 탄산음료와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탄산의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고 당분까지 더해져서 비만 위험도 높아져요. 셋째, 짠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라면에 치즈 넣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서 고혈압,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넷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치킨에 치즈, 햄버거에 치즈, 이런 조합은 포화지방 폭탄이에요. 다섯째, 너무 뜨거운 음식에 치즈를 녹여서 드시지 마세요. 군에서 치즈가 변성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치즈 섭취법.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치즈를 드셔야 할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시고 혈당 지수가 낮은 견과류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치즈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염 치즈나 저염 치즈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골다공증 예방이 목적이라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연어, 달걀 노른자 같은 것들이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숙성된 치즈를 선택하세요. 숙성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어서 소화하기 쉬워져요. 근감소증 예방이 목적이라면 운동과 함께 병행하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치즈 보관법과 섭취 요령. 치즈의 영양소를 제대로 보존하려면 보관법도 중요해요. 첫째, 냉장고 치즈 칸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1에서 4도 사이가 적당해요. 둘째, 개봉한 치즈는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랩으로 잘 싸거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셋째,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다 버리지 마세요. 단단한 치즈는 곰팡이 부분만 1cm 정도 잘라내면 나머지는 먹을 수 있어요. 넷째, 냉동 보관은 피하세요. 치즈의 질감이 변해서 맛이 떨어져요. 섭취할 때는 실온에 2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이렇게 해야 치즈 본연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소화도 잘 돼요. 치즈별 특징과 추천 섭취법. 마지막으로 치즈별 특징과 추천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짜렐라 치즈는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좋아요. 토마토 바질과 함께 카프레제 샐러드로 드세요. 체다 치즈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아요. 사과나 배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도 보충할 수 있어요. 리코타 치즈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칼로리가 낮아요. 베리류와 함께 디저트로 드시면 좋아요. 까망베르 치즈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통곡물 크래커에 올려서 드세요. 파마산 치즈는 숙성도가 높아서 소화하기 쉬워요. 샐러드에 갈아서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업그레이드 돼요. 마무리. 지금까지 중장년층을 위한 올바른 치즈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연 치즈를 선택하시고 하루 30에서 40g 정도만 드시고 실온에 둔 후 드시고 토마토나 견과류 같은 좋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가공 치즈나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고요. 치즈는 분명히 중장년층에게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먹을 때만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치즈 섭취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거예요. 건강한 치즈 섭취로 든든한 근육, 튼튼한 뼈, 그리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